주요 원인을 아시면 내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한 번쯤은 안과 검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연령이 가장 큰 위험 인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흰머리나 주름이 지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백내장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 백내장이 의학적 관점에서의 백내장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해서 내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때, 그때가 수술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한 번 정도는 백내장이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눈만 백내장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반대편 좋은 쪽 눈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눈씩 가리시고 내가 두 눈이 잘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도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런 그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이 연령에 의한 것들, 또 자외선에 의한 것으로 변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달걀 흰자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데 변성이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는 투명하고 규칙적인 단백질인데 그것이 얼기설기 얽혀서 변성을 일으키면 빛이 깨끗하게 통과를 못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만약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백내장이 빨리 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도 위도에 따라서 햇빛에 어느 정도 노출 범위가 더 많은 나라일수록 백내장의 유병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것인데요. 여담으로 저도 이제 그러면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는 눈꺼풀 처짐이 있었을 때, 같은 나이에서 같은 성별에서 다른 것들을 보정했을 때 백내장에 오히려 보호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 하고 저희 대학의 성형안과 교수님과 대규모 역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가설과는 달리 사실 반대로 눈꺼풀 처짐이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의 유병률의 확률도 좀 더 높았다라고 보여진 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그 눈꺼풀 처짐을 유발하는 인자들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공통 분모를 가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특이한 것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한 경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외상의 경우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아주 어렸을 때라도 공에 쿵 맞아서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았다 하더라도 그 눈만 빨리 백내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을 입었던 눈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라도 좀 더 빠르게 백내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가 또 유명한 백내장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는 안약 점암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로 바르는 아토피의 피부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이나 호흡기계, 천식 등으로 인해서 먹는 약을 사용한다든가, 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으로 호흡기계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백내장을 조금 일찍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고 스테로이드를 어떠한 그 경로로든 오랜 동안 투여하시는 분께서 시력이 좀 떨어졌다 하면 연령이 아직 많지 않더라도 백내장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는 암 환자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내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항암제라든가 방사선 치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을 잘 치료하시고, 전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을 잘 치료하시고 몸이 안정되신 후에는 안과에 오셔서 백내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